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다이나믹 HSE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 그리고 범퍼의 디테일이 일반 모델하고 차별화가 되는데요. 시승 모델이 블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풀 체인지를 하고 나서 현재의 디자인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랜드로버 차량들은 디자인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오너분들의 선호도가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위쪽에 디스커버리 레터링도 역시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헤드램프의 디테일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페이스리프트가 약간 들어가 있긴 한데요. 큰 틀에서, 디자인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존 오너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키 연락을 해보면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주는데요. 특히 이 퍼들램프가 둥글고 넓게 잘 비춰줍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의 스케치 라인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별도의 이 리플렉터는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위아래로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승하차할 때 불도 적당하게 잘 비춰주고요. 풋램프를 포함해서 위쪽에 LED 조명이 그렇게 넓게 배치된 건 아닌데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는 편입니다. 앞좌석 도어를 열어봐도 이 별도의 리플렉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부에 이렇게 보시면 풋램프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 도어랑 마찬가지로 앞쪽 도어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은 없고요. 풋램프 꼼꼼하고 LED 조명은 뒤쪽은 좀 밝은 편인데요. 앞쪽은 살짝 어두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 LED인데요. 셀프 레벨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에 속하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승 차량 앞쪽 틴팅이 좀 진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밖에 나와서 보니까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밝습니다. 아무래도 틴팅이 있는 상태에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약간 헤드램프 위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듯한 느낌, 쭉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야간에 밝은 시야를 아주 잘 확보해 주는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앞뒤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순차 점등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로 오게 되면은 이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요. 이전 세대의 박시한 그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은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차고가 조금 높아지는데요. 디스커버리만의 독특함은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22인치 휠이 장착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0, 20입니다. 앞뒤 사이즈는 같고요.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지만 도시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너무 조금 나와서 이 사이드 스텝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앞쪽 핸들 측면에는 디스커버리 레터링과 약간의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꺾어지는 라인 같은 것들이 참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큼직한 아웃사이드 미러, 그리고 유리 주변부 몰딩과 루프렉까지도 역시 다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살짝 낮은 느낌이 있고요.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의 캡은 생각보다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쪽보다 뒤쪽 루프 라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 랜드로버의 엠블럼도 선명합니다. C필러 쪽에 유리는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테일라이트는 직선과 곡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후면부,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입체감 같은 것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와이퍼는 스포일러 안쪽으로 숨겨두고 있는데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가져가고 있고요. 독특한 느낌은 이렇게 오다가 일직선으로 딱 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다가 살짝 꺾어져서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전 세대 디스커버리만의 독특함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정 가운데 있지 않고요. 약간 운전석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요. 여기 버튼을 살짝 누르면 동작이 되고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소음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커버링 같은 것들도 다 전동으로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요거거든요. 살짝 누르면 안쪽에 짐이 흘러내리지 않게 커버링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 올려 보면은 소화기랑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카펫 재질의 바닥이나 마무리 같은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3열까지 사용을 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시트를 한꺼번에 다 접을 수도 있거든요. 버튼 하나로. 이걸 살짝 누르면 2열과 3열을 한꺼번에 다 접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하면은 또 이 3열하고 2열의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기로 유명하죠. 거기에다가 측면 개방감도 상당합니다. 2열과 3열을 모두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겠죠. 3열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 그리고 열선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납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수납도 가능하고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요거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모두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 LED 조명은 운전석, 조수석 측면에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접고 펼 수 있는 시트 컨트롤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어서 큰 짐을 싣고 나갈 때 차고 조절 가능합니다. 2열하고 3열을 각각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2열부터 한번 들어 올려 볼까요? 작동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늦지 않거든요. 네. 2열을 사용했을 때 3열만 접었을 때의 뒷좌석 공간이고요. 3열을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은 2열이 숙여졌다가 3열이 펼칠 수 있게 앞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는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도 되거든요. 누르면 알아서 닫히면서 전동 테일게이트 같이 닫아지죠. 스마트 키는 제법 묵직하고요. 금속 부분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무게감 같은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맞게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이 아니고 이 카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산뜻한 느낌, 안락한 느낌까지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앞쪽하고 뒤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셰시 강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열 그리고 3열에서도 개방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은 고급스러움도 담고 있지만 실용적인 부분들,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보통은 이 윈도우 컨트롤이 여기 어디쯤에 자리하게 되는데 랜드로버 차량들은 특이하게 요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 오토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채택해주고 있고 기존 차량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치, 윈도우 컨트롤의 위치에는 시트 메모리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도어 캐치 부분이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자리하게 되고요.
맥포켓은 크기는 적당한데 각도는 조금 더 벌려줘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을 열어보면 사이드 스텝이 제법 넓습니다. 상단에 이 플레이트에 보시면 디스커버리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요. 금속 재질로 살짝 덧대져 있습니다. 윈저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 체형에서는 안장 길이가 살짝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럼버 서포트 4웨이 그리고 등받이의 날개 조임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은 목을 조금 더 편안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수동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자동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날개 부분 조임 조절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형상 자체가 좀 도톰한 편이고요. 센터 터널은 제법 묵직한데 이 측면에 이 소재 같은 것들도 보시면 오염하고 흠집에 굉장히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 타입이고요. 이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조작에 불편함은 없었고 풋레스트는 조금 더 넓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요. 약간의 수납이 있고 밝기 조절,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마감 같은 거 이렇게 눌러보거나 하면은 단차 같은 것들도 거의 없고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도 아예 안 나거든요. 참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에는 4스포크 타입인데 생각보다 파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어백 부분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돼 있고요. 이 그립이 생각보다 이 파이에 비해서는 그립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뭐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트 조절은 운전석, 조수석 동일합니다. 조수석 측면에 쇼핑백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배저가 잘 돼 있고요. 안전벨트 높이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살짝 아쉽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6기통 가솔린 3리터 바이터보 엔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초기 시동 시에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함께 힘이 느껴집니다.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도 잘 됐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은 편입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한 편이고 안쪽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컨텐츠 같은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듀얼 다이얼 형태가 저는 제일 좋은데요. 클러스터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T맵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적응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지 시등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 깜빡이는 저 불빛하고 소리하고 단차가 좀 있죠? 네,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그리고 볼륨 컨트롤 가능하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전통적인 느낌,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이 스틱 타입 스위치도 랜드로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아쉬움은 없고요. 에어벤트가 약간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기능상의 이상은 없었고 비상등 스위치는 물리키로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11인치가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체감이 되게 좋아요. 디자인과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 갖추고 있고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시켜 가지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T맵도 네, 이 형태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T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 오프로드에 특화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랑 오프로드에 특화된 기능들, 뭐 도강을 할 때라든가 차량의 재원이라든가 로우 트랙션 출발이라든가 4x4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온로드, 오프로드에서 각각 구분이 되어 있고요.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죠. 오프로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워킹을 좀 입체감 있게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답답함이 없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끌기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요.
고음, 중음, 저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전체적인 이 음원에서 힘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위아래로 이렇게 끌어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하키 형태로 빠르게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 장치, 오디오 기능들 모두 다 한 곳에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 장치는 누르면 열선하고 통풍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잡아당기면 공조 장치에 관련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살짝 누르면 이 자체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시크릿한 공간이 있는데 글쎄 여기에다가 비상금 같은 거 숨기기에는 너무 좀 오픈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내분들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닫으면 패널에 불이 들어오고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2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쪽만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납,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요.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는 여기 되게 깔끔합니다. 차라리 우드 패널 같은 거 하는 것보다 이 오프로드에 적합한 조금 오염이나 흠집에서 강할 수 있는 이런 소재 구성 좋습니다. 뒤쪽에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키 같은 거 보관하면 좋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돌리는 방식, 온오프는 푸시 타입이고요. 보시면 기어 노브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손에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죠. 뒤에서 한 번 더 내리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P는 버튼 타입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는 여기에서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그리고 도강, 모래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에코하고 컴포트, 그리고 기어 노브로 뒤로 내리면 스포츠 모드 전환이 가능하고요. 암레스트 크기가 큼직하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잡아당겨 보면 이중으로 열리거든요. 여기에 살짝 수납이 있고, 이 자체를 들면 냉장고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USB-C 타입, A 타입 단자, 냉장고 기능은 2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꽤 물이 시원해요. 조수석 수납도 2단인데요. 위쪽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상단 부분 이렇게 열어서 수납이 가능하고, 하단부는 들어 올리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재질 꼼꼼하게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큼직하고 클립은 안쪽에 있습니다. LED 조명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울은 LED 조명까지는 좋은데 거울이 조금 더 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SOS 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선쉐이드 뒤쪽 그리고 앞쪽 각각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뒤쪽은 오픈은 안 되고 앞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큼직하죠. 실내 거울은 작은데 쉽지만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시야각은 좋은 편이고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이 살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각 처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시야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큰 편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도 스텝 적당히 자리하고 있고요.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고 내릴 때 어린아이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남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은 형태고, 바닥이 생각보다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는 좋습니다. 조수석하고 운전석 시트를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 봤는데요.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의 공간, 가장 뒤로 밀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쪽에서 가능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은 암레스트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추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다 접을 수가 있고, 위쪽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쭉 앞으로 접히거든요. 근데 접히는 것만 가능하고 이 슬라이딩 되는 부분은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됩니다. 슬라이딩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3열로 들어가는 공간은 이 정도. 발 공간은 괜찮은데 안장이 이 허벅지 부분이 살짝 더 높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ISO 픽스는 양쪽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적당하고 등받이는 편했어요. 안장 부분 가운데에서 약간 앞쪽으로 조금 더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컵홀더는 측면에 있고 여기도 살짝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을 갖춰놨습니다.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위쪽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2열 진입할 때 이 측면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해서 3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하고 브라켓이 있어서 테이블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거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USB C타입이 아니고 A타입이죠. A타입 충전 단자 준비되어 있고요. 요런데도 이 에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냥 약간의 수납이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정 가운데 있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4점 컨트롤이 각각 가능하고요. USB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이렇게 보면은 랜드로버 차량만의 그 독특한 느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전체적인 실내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완만한 곡선이 있기 때문에 수평 중심의 이 디자인은 정면으로 봤을 때,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곡선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전체적인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차 폭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차고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차 폭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답답한 느낌이 덜한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고요. 또 오프로드 모드까지 차고를 한껏 들어 올려 보면은 좀 더 시원한 시야를 확보해 주는데요. 옆에 트럭이라든가 버스가 지나가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좀 자신감 같은 거라 그럴까요? 묘한 매력이 있는 차량이 틀림없습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360마력, 그래서 P360이었던가요? 360마력의 토크는 50.9kgm/m의 힘을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의 컨셉 어쨌거나 2톤이 넘어가거든요. 2.5톤, 2.6톤에 달하는 무게를 어렵지 않게 기동성 있고 순발력 있고 날렵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토스탑앤고 작동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까지도 제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적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보다는 좀 전에 작동했던 오토스탑앤고의 빠릿한 느낌, 그러면서도 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고요. 친환경적인 컨셉에 약간의 이 파워를 보조받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막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시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7.5km, 도심에서는 6.8, 6.9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8.5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5.8에서 6.2 정도의 실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코 모드로 두고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 6 후반에서 7km 초반까지도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6km 초중반의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 모두 WC1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거든요. 차고 조절 폭도 큰 편이고 잔진동, 큰 진동 모두 다 아주 잘 걸러줍니다. 퉁퉁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도 최소화 시켜놨고요. 출렁이질 않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의 이 덩치의 무게, 그리고 차고까지 감안을 해보면 특히 이 차고를 높였을 때는 이 롤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약간 멀미나는 승차감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차고를 높이든 낮추든 간에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오프로드에서의 유연성은 갖추고 있지만은요, V6가 아닌 이 직렬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회전 질감이 저는 좀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굉장히 마일드하고요. 그러면서도 카랑카랑하면서 고RPM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도 이 직렬 6기통 가솔린 바이터보 엔진을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힘도 있으면서 부드러움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차에서 이 파워트레인의 단점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큰 트럭이라든가 버스 아니면 공사 구간을 지나갈 때도 주변 소음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리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차량 주변부의 소음을 상당히 잘 제어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맵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메이커 측에서 장착돼서 나오다 보니까 클러스터 안쪽에 연결, 그리고 HUD에도 컬러로 이렇게 딱 요약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메인 디스플레이랑 이 세 군데에서 다 보여주니까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조금은 덜 익숙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량 크기도 크고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은 없거든요. 높이까지 또 약간 있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립 컨트롤이 뛰어난 편이고, 에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잘 잡아줍니다. 물론 RRS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차고에서 오는 느낌,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너링에서 약간의 쏠림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있긴 한데, 일반적인 여느 SUV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날카로움에 가까울 정도로 꽤 이 라인을 정확하게 돌아나가고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은데요.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느낌이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나 이 장시간 장거리를 주행을 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느낌은 단단한 쪽보다는 부드러운 쪽에 가까운데요. 출렁이는 부드러움이 아니고 찰진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트가 제 체형에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안장도 안장이지만 등받이, 몸을 잘 좌우에서 잡아주고 허리도 되게 편안하게 잘 받쳐주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이렇게 불편하거나 배기는 느낌이 덜했습니다. 코너링 구간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 봤을 때의 균형감이나 이 그립 같은 것들 잃지 않는 모습도 좋았고요. 이 무게도 상당하고 크기도 있어서 쉽지 않은 컨트롤인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랑 컴포트, 거기에 이 스포츠 모드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는 극명하고요. 굳이 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차량 나가는 느낌만으로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길게 누르면 10단위씩 속도가 업, 다운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짧게 쳐주면 2단위씩 2km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본격적인 반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대비하기 위한 조향 보조까지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차량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옵션 부분에 좀 욕심이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의 이 터널을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도 하나 더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중접하 차음유리가 아닙니다. 일반 유리인데 이렇게 통과해보면 풍절음이나 공명은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120, 130km 넘어서기 시작해야지 그 앞의 속도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지, 시속 한 80에서 120km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풍절음이나 공명은 거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인치 휠 타이어에 광폭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터보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 반에 반박자 정도 살짝 이 여지가 있다가 확 치고 나가는데 그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2.6톤의 이 거구에서 이런 날렵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건 랜드로버의 분명한 가치와 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차량의 가치, 진가가 숨어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고속주행에서 이 보타 같은 것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저속에서 주행할 때는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프로드를 감안을 해서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쭉 이 고속으로 크루징을 해보면은 스티어링 힐의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보더라도 움찔하는 느낌이 있지 출렁이거나 휘청휘청하거나 불안한 느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열, 2열, 3열에 승차감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3열 같은 경우는 안장 부분이 제 체형에서는 약간의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마치 승차감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했고요. 소음 부분은 1, 2열은 똑같았고요. 3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테일게이트 바로 앞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순간적인 어떤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풍절음보다는 공명음이 2열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 진동, 그리고 소음,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덕분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 공인연비가 8.5k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9.3에서 10점이 두 자릿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갔다 내려갔다 넘어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코 모드까지 사용을 해서 정말 쥐어짰을 때 연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봤을 때 제가 눈으로 확인한 연비는 11.4km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9km 초반에서 10km 초반 그 사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8km대 중반의 연비는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 이상 상회하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도심이나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국도 구간에서도 참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차폭 부분은 어느 정도 적응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일단 적응되고 나면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국도 구간에서 주변을 조금 이렇게 좀 즐기면서 주변의 이 풍경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차고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시원시원한 느낌? 덜 답답한 그런 느낌들도 분명한 장점이었지만 또 이 디스커버리 5를 운행하면서 시승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는 노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많이 파여 있든 뭐 갈라져 있든 과속 방지턱이 높든 연속되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행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승차감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히 비싼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차량의 값어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구간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도로 지나갈 때 진짜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노면이 정말 안 좋은 그 요소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신경 쓰이는데 그냥 편안하게 주행만 하면 돼요. 역시 이 견고한 셰시의 에어 서스펜션은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매끈매끈하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출렁하는 이런 부드러운 느낌들이 있지만 이게 멀미나는 출렁임이 아니고 쫀득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없고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승은 랜드로버 공식 딜러인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에 유익현 대리님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특성을 설명을 할 때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차량 설명을 같이 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 차량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해보시면은 잘 대응해 주실 겁니다. 일반적인 과속 방지턱이 아니고 이 짧고 높은 구간인데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살짝 탕탕 하고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전혀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노면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P360 다이나믹 HAC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